2024년 1월 7일 오늘 일요일 백만장자 명문가문 선서 실천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백만장자 명문가문 선서 하나, 부부가 자녀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둘, 부부가 자녀 앞에서 책을 읽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셋, 부부가 자녀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 돕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백만장자 선서 하나,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식사하며 대화하겠습니다. 둘,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족과 한 가지씩 공부하겠습니다. 셋,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책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이성우는 백만장자 명문가문 선서 6가지를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빠와 엄마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가정이고 교사가 부모입니다. 나는 가족과 식사하고 대화하며 책을 읽고 공부하는 좋은 가정과 습관과 기술을 만들어 나날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풍족해지고 행복해지겠습니다. 2024년 1월 7일 우리 가족 행복코치 이성우. 명문가문 선서, 백만장자 선서 유래는 그동안 계속 읽었으니까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전날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 화면 일시 정지하셔서 보셔도 되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백만장자 명문가문 선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페이스북에도 있고. 이 양식들을 저뿐만 아니라 제가 한 300가정에게 만들어서 나눠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만든 것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거고, 이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삭제를 했는데 조만간 다시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영상들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정태기 박사님 그 강연을 들으시면은 조나단과 스미스 가문, 그러니까 미국의 가문 연구에 대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왜 우리가 명문 가문 선서를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잘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백만장자 선서 이 세 가지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한테 제가 직접 배운 거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해서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은 5년 만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20대. 그래서 그 성과로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다니시고, 한국에서 1시간 강연하면 8억을 벌어요. 굉장히 부럽죠. 남들 10년, 20년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을 그냥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은 그냥 1시간 강연하고 벌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백만장자 명문가문 이 백만장자 선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한 덕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족들하고 같이 이 세 가지를 실천하지 않는 가족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백만장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거나 풍족하거나 행복하거나 자유롭지 못해요. 그냥 일에 매여 살거나 시간에 쪼들려서 살거나 그러면서 가족과 시간이 없거나 그런 것들은 부자가 아니죠. 부는 3F입니다. 피트니스, 패밀리, 프리덤. 건강하고 가족과 건강한 가족 그 관계를 맺고 행복한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프리덤,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갖는 거, 그리고 자기 인생을 또 가족과의 인생을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거, 그게 부입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진정한 부를 얻고 싶은 분은, 그리고 실제로 진짜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분은 반드시 이 백만장자 선서 세 가지를 실천하세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 비결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미 백만장자이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백만장자 될 수도 없고 되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거나 심지어 슈퍼볼 복권에 당첨해서 수백억 당첨을 받아도 1, 2년 안에 다시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리고 돈은 많은데 건강이 망가지거나 가족이 망가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튼 그걸 실천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은 뭘 해야 되냐면, 좀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가족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무서웠던 일,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서 가족과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시간 보낸 걸 보고, 아, 이번 주에는 어떤 시간이 부족했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거는 제 아내가 쓴 거예요. 일주일 동안. 뿌듯하죠. 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아내는 지금 이 바인더가 딱 무지개 색깔이 잘 돼 있어요. 예, 보라색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건 저희가 지금 몸이 아파서 뭐 사회활동을 좀 못하다 보니까 보라색은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코로나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뭐 독감도 지금 유행하고 있죠. 그리고 미세먼지도 굉장히 안 좋고, 또 날씨도 엄청 춥기 때문에 저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급적 꼭 외출해야 되는 일이 아닌 이상은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이렇게 보냈고, 또 저는 이렇게 보냈어요. 예. 아내에 비해서 제 색깔은 풀밭이죠. 예. 어, 빨강색은 돈을 버는 시간이고요. 주황색은 돈을 벌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고요. 초록색은 나 자신을 돌보거나 가족을 돌보거나 취미생활이나 종교활동을 한 시간이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은 어,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효율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돈 버는 시간이 많으려면 파란색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지식들은 금방 하루 이틀만 지나면 낡은 지식이 돼요. 낡은 기술이 돼요. 그럼 뒤처지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지식을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모든 남자는 직업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일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좋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남편이 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할아버지가 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건 공부를 안 해요. 거저 잘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불행한 겁니다.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좋은 아내가 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좋은 할머니가 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라는 건 그냥 이론만 쌓는 게 아니고요. 실습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한번 해봤다가 아니라, 한번 잘했다가 아니라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 공부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시간 낭비한 거지. 예. 그래서 파란색이 꼭 있어야 되고, 파란색은 책을 읽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건강관리하는 시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이 거의 식사한 시간, 또 병원 간 시간,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파란색이 진짜 많죠. 예. 그리고 또 빨강 돈을 버는 시간, 또 주황 돈을 벌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 파랑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또는 좋은 남편, 아내, 좋은 아빠, 엄마,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나와 내 가족만 챙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또는 그냥 공부만 하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실제 해야 되잖아요. 나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같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취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취미 생활도 초록이에요. 그리고 종교 생활도 해야죠. 네. 그것도 초록이에요. 그리고 보람도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든지, 투표를 한다든지. 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지금 다 위태롭잖아요. 그죠? 네. 뭐 정치권 뭐 얘기하면 뭐 일찍 이찍 나눠서 싸우는데, 어
일찍이 잘못한 거 아니고요. 일찍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일 나쁜 사람들은요, 제일 잘못한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네. 투표 안 하신 분들 반성하세요. 정치인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정치인을 잘못 뽑은 국민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을 잘못 뽑은 국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거짓말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네. 거짓말만 믿고 뽑으니까 잘못 뽑는 거죠. 그냥 네 편, 내 편, 보수다, 진보다, 뭐, 응? 자본주의다, 공산주의다, 뭐 복지주의다. 그냥 공부는 안 하고 그냥 편가르기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내 편이면 찍어주는 거. 그러니까 보수의 가면 쓴 나쁜 놈들이, 진보의 가면을 쓴 나쁜 놈들이 정치인 해먹고 고위 공무원 짓 해먹고 비리 저지르는 거잖아요. 또 그런 인간들이 또 옮겨 다녀요, 철새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된 지도자, 제대로 된 공무원들을 뽑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의 주인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국민이 똑똑해야 제대로 된 지도자들 뽑을 거 아닙니까?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가짜 뉴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잘못 뽑는 거죠. 속은 거죠. 멍청한 거죠.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의 행위보다 살아온 삶의 여정을 봐야죠. 실제로 이 사람이 뭐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태까지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출되어 오면서 실제로 공약을 얼만큼 지켜왔는가, 부정부패 비리는 저지르지 않았는가, 그런 걸 공부를 해야죠. 우리 투표 때마다 그거 오잖아요. 팜플렛들 보고, 그리고 뉴스들 보잖아요. 물론 요즘엔 뉴스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뉴스도 이게 양쪽을 다 봐야 돼요. 보수하고 진보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제발 정치인들한테 투표할 때 내 자식한테 너는 이 사람을 본받고 살아라. 이 사람처럼 살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투표를 하세요. 내가 보기도 부끄럽고 내 자식한테 저 사람처럼 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인간한테 투표를 하니까 돈 이것 때문에 집값 올려주고 땅값 올려준다고 하니까 돈 몇 푼 뭐 유익 준다고 하니까 뭐 연금 올려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짓 공약에 속아가지고 투표했다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꼴난 거 아닙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사람들, 투표 안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혜택만 누리려고 하고 불평만 하고. 저는 투표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투표도 국가의 주인으로서 의무해야 돼요. 투표 안 하면 벌금 물게끔 해야 됩니다. 투표를 못하게 하는 직장이나 회사나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투표를 하죠. 아무튼 국가가 잘 되려고 하면 국민이 똑똑해야 되고요.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아내가 똑똑해야 돼요. 엄마가 똑똑해야 돼요. 네. 솔직히 가족의 운명은 남자가 바꿀 수 없어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 벌기 바쁘잖아요. 밖에서 직장에서 에너지 다 빼고 오잖아요. 집에 가서 쉼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집안에서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그래서 지치고 상처받은 남편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몸과 마음을 재충전시켜주는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밖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또 나쁜 선생님이나 나쁜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해서 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돌아온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들은 집에 있으면서 살림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살림하고, 그것도 살림도 잘 배워서 요즘에 뭐 청소력 전문가,
뭐 공간관리 큐레이터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전 그런 분들 참 좋게 봐요. 예. 가정주부로서 열심히 살아서 살림 잘한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업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가정을 그냥 잘하면서 그냥 노하우를 뭐 유튜브나 뭐 그런 강의나 그런 걸로 잠깐 공유해주고 자기 가정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엄마들이 밖으로 나가면요 가정이 무너져요. 예. 가정의 중심은 엄마예요. 예. 아내라는 뜻은 집안의 해라는 뜻이에요. 집안에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어둡죠, 춥죠, 축축하죠, 습기 차죠, 벌레들이 들끓죠, 세균들이 들끓죠. 그럼 온 가족이 다 병드는 거예요. 집안의 해인 엄마가 항상 집안에 있어야지만이 남편도 맘 놓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거고, 아이들도 학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니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 살림하기도 힘들고 또 남편 내조하기도 힘들고 아이들 또 케어하기도 힘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돼요? 살림을 지혜롭고 규칙적으로 규모 있게 잘해서 자기 시간을 잘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상담사가 돼야 돼요. 영양관리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도 잘하고 충분한 에너지, 마음의 여유와 체력의 여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을 케어해 줄 거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을 케어해 줄 거잖아요. 지금 가정에 아내와 엄마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다. 물론 엄마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게 만든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잘못된 문화, 잘못된 남편들, 네, 문제 많아요. 근데 남자들의 문제는 이거는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저희 이제 고란 건조 전쟁 이거 볼 건데 고려 시대에 있었고 조선 시대에 있었고 1900 뭐 우리나라 그 일제 침략기도 있었고 지금 독립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문제예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건 여자들의 힘이에요. 아내들의 힘이에요. 엄마들의 힘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무능력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뭐 바람 피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아내가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엄마가 자식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잘 양육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내들이 없어지고 엄마들이 자리를 이탈하니까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지금 국가 전체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20년, 30년 뒤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요. 인구절멸 그만큼 심각하니까. 아무튼 그리고 또 가정이 잘 되려면 종교하고 정치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종교단체는요 다 사입이고 다 이단이고 다 악마 속매 집단이에요. 뭐 자기네 와서 종교 행사만 잘 참석하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헌금만 많이 하면, 그 다음에 뭐 봉사만 많이 하면, 뭐 신이 뭐 내가 가진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다 해결해주고 건강하고 풍족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 그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거 다 쓰레기들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불경에도 안 써 있어요. 모든 경전에도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이 좋아졌잖아요. 어플들이 좋아졌잖아요. 네, 검색해 보세요. 네. 내가 읽고 있는 경전에서 남편을 검색해 보시고, 아내를 검색하시고, 아빠를 검색해 보시고, 엄마를 검색해 보시고, 가정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고, 결혼에 대해서 검색해 보세요. 그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실천하고 종교 성도들한테 신도들한테 가르쳐줘서 그걸 실천하게끔 하는 게 종교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절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종교를 타락시키고 가정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저희 지금 내일 경찰서에 저희한테 사이버 폭력 저희를 음해하고 모함한 그 사람 신고하고 고소하러 갈 건데,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남을 음해하고 모함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인두겁을 쓰고 사람 탈만 썼지 속에 짐승인 사람들 되게 많고요. 나 교회 다닌다, 뭐 절에 다닌다, 뭐 무슨 종교를 믿는다, 나 거기서 무슨 목사다, 권사다, 뭐 장로다, 이런 거 내세우는 사람들이요, 다 사기꾼들 많습니다. 그거 탈 쓰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 속여가지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등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사실 저희도 신학대학교에서 만났고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진짜 나쁜 목사, 나쁜 교회들한테 너무나 착취당하고 너무나 피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희는 안 가요. 신은요, 신도 악마도요, 사람이, 그 신이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귀신이 사람, 뭐 악마가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신도 사람을 이용해서 축복을 하고 귀신도 사람을 이용해서 악을 저질러요. 결국엔 누가 중요하냐?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을 믿는다면 그 신의 가르친 대로 내 가족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제대로 된 종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종교를 가졌다고 하면서 말만 떠들고 교리만 전파하면서 자기는 그 교리를 실천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거나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악을 행한다면, 거짓말을 한다면, 남들한테 피해 준다면 그거는 악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안타깝게도 성직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성직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성직자들을 교주처럼 따르는 병든 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발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이 돼야 돼. 내 스스로가 자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당신이 돼줘야 돼요. 아내도 남편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당신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부모는 신이에요. 부모가 똑바로 살지 않는데 제대로 된 뭐 신앙, 제대로 된 자기 경영, 자기 관리, 뭐 가족, 기업 경영 못합니다. 지금 대통령 보세요. 엉망이잖아요. 내 자식들이 지금 대통령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지금 영부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투표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 삶도 망치고 자식들의 삶도 망치고 후손들의 삶도 망치고 이웃들의 삶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아예 안 한 사람들은 더 큰 죄인이고요.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실천하면 다음번에 개선하면 되잖아요.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인간이고 남들한테 기생해서 사는 기생충들이에요. 제가 그런 기생충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국가가 잘 되길 바란다면 내가 주인이니까 나한테 가진 투표권을 잘 행사하세요. 가정의 주인도 나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 역할부터, 나로부터 비롯된 변화
알았어요.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하지 말고. 부모 탓도 하지 말고. 물론 저 부모 탓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왜냐면 저는 부모한테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 스스로 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려고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같이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되는 공부 같이 하고, 저희 소망은요,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초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아직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얼마 전에 잃었죠. 다시 가지게 되면, 저희도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워낙 부모한테 잘못된 아빠상, 엄마상을 보고 자랐고, 잘못된 교육 방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내 자식한테는 생각으로는, 책에서 공부한 거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보고 배운 잘못된 양육 태도가 나가요. 그럼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손주들은 우리가 자식들 키우면서 잘 공부해서 실수를 잘 기록해서 그 실수를 다시 안 하기, 반복 안 하려고 공부를 해서 손주들을, 자식들 도와서 잘 돌봐주면 손주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백만장자 명문가문 순서를 같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일요일 날에는 이 가족들이 지난 한 주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피드백을 하고요. 다음 주 계획을 다시 같이 세우는 거예요. 같이 세워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는지 서로 알아야 같이 협력할 거 아니에요. 서로 모르다가 갑자기 나 그날 뭔 일 있는데, 남편이 출장 갔는데 아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 출장 준비 하나도 못 해줬어요. 그럼 아내가 잘못한 거죠. 말을 안 한 남편도 잘못한 거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대화가 안 된 거예요. 계획이 안 서 있던 거예요. 기록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자식들한테 학교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아빠도 모르고 엄마도 몰라. 그리고 자식 스스로도 몰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죠. 그런 것들을 서로 아빠부터 또 엄마부터 아이들까지, 아빠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는데, 월요일은 뭐가 있고, 화요일은 뭐가 있고, 수요일은 뭐가 있고, 그리고 금요일하고 뭐 있어. 그리고 주말에 좀 시간이 비는데, 주말에는 좀 아빠가 그 모임이 있단다. 그래서 아내한테 좀 미안한데 나 거기 좀 갔다 올게. 애들아 좀 이번에는 아빠가 못 놀아줘서 미안해. 뭐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이번 주말에 아빠 시간 많은데 얘들아 우리 가족여행 한번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아니면 뭐 외식할까? 뭐 이런 거 같이 나눠야죠. 그리고 아내도 엄마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계절도 바뀌고 그래서 좀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빨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집을 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분리수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나 혼자 하기 힘들어.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서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각자 보고 가장 날짜 비는 날이 언젠지 거기 맞춰서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그게 돼야죠.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 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알아야죠. 그래서 아이들 행사 때 가야 되죠. 근데 아빠도 일한다고 못 간다 그러고 엄마도 일한다고 못 간다 그러고, 그리고 아예 알지도 못해. 그럼 애가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네. 왕따는 나쁜 친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나쁜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자식한테 관심 없는 부모, 자식한테 그 자존감을 주지 않는 부모, 자식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드는 부모. 자녀 학교에 부모가 자주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도 찾아뵙고,
자식도 보고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내 아이가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내 아이를 잘 키우려면요, 내 아이만 잘 키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친구들도 같이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학교에 그렇게 자주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도 잘하고 아이 공부 상태도 확인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을 것도 사주고 이러면 어떻게 감히 친구들이 아이를 왕따 시키겠어요? 어떻게 감히 선생님이 아이를 괴롭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뭐 바빠서 못 간다고요? 핑계 대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자식을 직접 가르치기 힘들다고 해서 돈만 보내주면서 좋은 학교, 좋은 학원 뺑뺑이 돌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나이 든 부모, 병든 부모를 자식들이 직접 돌보기 힘들다고 생활비만 보내주고 안 찾아가요. 병들었으면 요양병원 뺑뺑이 돌리고 안 찾아가요. 왜? 부모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고독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자식들이 불효자식이네, 불효막심하네, 자식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뭐 그런 그 원망만 하다가 고독사 할 거예요, 비참하게. 그러지 마세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부는 3F라고 했죠. 네. 프리덤. 가족과 자유롭게 시간을 갖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돈이 안만 많으면 뭐예요? 가족들하고 식사할 시간 없고, 대화할 시간 없고, 같이 공부할 시간도 없고, 같이 여행 다닐 시간도 없고, 그게 부자예요? 돈의 노예고, 직장의 노예고, 직업의 노예지. 그런 사람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또 30분을 떠들었네. 네. 오늘은, 이번 주를 저희 이제 일요일에 지금 이거 했는데, 저희도 지금 방금 기록을 했어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어제 저희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아내가 또 많이 아팠어요. 저희가 새벽 늦게 잤는데, 음, 자기 가정도 깨뜨리고 남의 가정까지 깨뜨리려고 하고, 그걸 거짓말로 음해로 모함하는 사람들, 특히나 저희처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든 사람을 돕지는 못할 망정, 동냥은 못할 망정, 쪽박까지 깨려고 하는 악마 같은 인두급을 쓴 짐승, 절대 선처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죄값 치르게 할 거예요. 진짜 제일 악마 같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망가뜨리고, 자기 가족도 망가뜨리고, 남까지, 이웃까지 망가뜨리는 사람.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도 그렇게 나네요. 악마고 세균이고 쓰레기지. 어쨌든, 네. 이제 카라 체크를 하고, 월간도 기록하고, 그리고, 지금 일주일 동안 연간을 기록하기로 했는데 연간을 계속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칼라 체크하고 월간 쓰는 거 보여드리고 연간 쓰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체크요. 잠깐 쓰는 동안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날짜를 기록하고요. 일마다 1과 4일 중요한 거를 이벤트에다가 1과 3 한 가지씩 적어야 돼요. 그리고 투두에다가 위에다가는 가장 일에서 중요한 거 테두리 치고 기록하고, 밑에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1과 3의 균형을 항상 맞춰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일 중독이 빠져요. 예. 아니면은 너무 또 가족 위주로만 가게 되고 이기적이 되죠.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사실 저 이벤트에 5가지 색깔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돈을 버는 시간, 돈을 벌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할머니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 들어가야 되고, 운동하는 시간 들어가야 되고, 건강관리하는 시간, 그 파란색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실제로 식사하고 대화하고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그런 시간, 그리고 종교활동하는 시간, 또 개인적인 취미생활하는 시간, 그래야 내 영혼이 윤택해지잖아요. 가족이 행복해지잖아요. 초록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라색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나요? 아니요. 이 사회가 잘 살아야 내 가족도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나무에 비하는데, 예, 나무가 잘 자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이 어디예요? 사회예요. 예. 우리도 사회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보라색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 이벤트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일들은 반드시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플랜에다 기록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3일 단위 목표 관리를 해서 주간 목표를 매주 달성하는, 이 3일 단위 목표 관리를 하게 되면 무리하지 않고도 성과를 100%, 120%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 포켓에다가 이번 주에 중요한 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달받은 사항, 전달할 내용 더블 체크해야 되죠. 중간 관리자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이거 잘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하고 엄마들한테도 필요하죠.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전달받은 내용, 아이한테 전달한 내용, 그리고 그것들 제대로 했는지 더블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뭐 주부들 같은 경우는 장보기 해서 장보기 목록을 적는 거예요. 그래야 충동구매 안 하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공부하는 거, 또 좋은 습관 만드는 거, 또는 뭐 직장생 같은 경우는 뭐 직장에 뭐 무슨 뭐 회의, 발표회, 뭐 그런 거 중요 행사 있을 때 준비해야 될 준비 체크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적고 빠짐없이 하는 겁니다. 또는 그게 없을 경우는 이렇게 백만장자 명문가문 6가지 선서를 적어 놓고 그걸 매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그걸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일 시간을 뒤에다 줄을 긋고 자기가 실제 정직하게 빠뜨리지 않고, 시간은 내가 계획대로 살든 살지 않았든, 내가 부끄러운 시간을 보냈든 떳떳한 시간을 보냈든 어쨌든 흘러가요. 다 기록해야 돼요. 부끄러운 것도 기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개선이 되죠. 잘한 것만 기록하다 보면 안 적게 돼요. 실제로 제가 3P 바인더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너무너무 바쁘대요. 그럼 한번 얼마나 바쁘신지 한번 기록해 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뭐 10명 중에 9명은 다 기록을 못 해요. 왜? 막상 기록해 보니까 자기가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어. 부끄러운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어. 그래서 적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쁘다고 있어.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어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알지 못하면 시간을 계산할 방법을 못해. 관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직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적고, 그리고 이렇게 칼라 체크를 해야 돼요. 정직하게. 그래서 5가지 색깔이 골고루 다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5가지 색깔의 의미는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제가 직장인들, 학생, 주부, 좀 의미가 다르죠. 저희 칼라 체크 하는 동안 조금 저희가 저희 모습 때문에 안 보이는데 요것만 띄워드리고 저희도 기록을 할게요. 잘 읽어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7시 아니다. 7시 반? 응? 우리 7시 반부터 시작했어요. 반부터 시작했나? 응. 몇 시까지 할 건가? 우리 9시엔 끝나야 돼. 고려 가라앉는 되면. 파란색 쓸 거야? 아니, 다른 색부터. 컬러 체크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주황색이거든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공부 시간은 주황색이에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학원에서 공부를 하든 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인강을 듣든 예, 그런 거는 다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는 주황색입니다. 예. 근데 그 주황색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안 듣고 친구하고 장난을 쳤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뭐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거나 잠을 잤다거나 그러면 그 시간은 주황색을 칠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회사에 가서 출근을 했는데 책상에 앉아만 있고 업무는 안 하고 뭐 다른 직원들하고 노가리만 깠어. 또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업무를 안 하고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뭐 주식을 쳐다보고 있거나 뭐 인터넷 서핑을 한다거나 그러고 있으면 그 시간에는 색깔을 칠하지 않아야죠. 예.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 놓고서 출근 시간이 늦네 업무가 많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맑음인가? 마이크. 사실 저도 이 바인더 쓰면서 제가 반성한 게 있어요. 제가 몸이 이렇게 망가진 게 제가 거의 10년 동안 잠을 하루에 1시간도 못 자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바인더를 쓰면서 내가 정말 잠을 그렇게 못 잘 만큼 정말 일하는 데 집중을 했던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 진짜 하루에 1시간도 못 자고 일을 그렇게 시키는데 한 달에 15만 원도 안 줬어요. 밥도 안 주고요. 잠도 안 재우고요. 그러다가 제가 결국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진단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바인더를 쓰면서 내가 진짜 일할 때 정말 그렇게 시간이 없었나? 정말 일이 그렇게 많았나? 생각해 보니까요. 솔직하게 저도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를 붙잡고 불평하고 하소연하는데 시간을 꽤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피곤하니까 일을 한다고 책상에 앉아있긴 했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일을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서 그렇다고 또 퇴근도 못하고 저는 교회에서 창고에서 먹고 자면서 살았거든요. 뭐 밥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고 그냥 굶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쉴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책상에 버티고 그냥 있었던 시간들이 꽤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물론 진짜 저를 그렇게 혹사시켰던 담임 목사하고 사모는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라 무자비한 사람들이라 뭐 말에 씨가 안 먹히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쨌거나 저도 제 스스로 반성한 게 그때 내가 이렇게 시간을 기록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면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혹사시키고 있는지 보여줬다면 그리고 내가 불평하는 시간에 그리고 제대로 일도 몸이 아프고 배고프고 그래서 일 못하는 시간 차라리 그냥 쉬어버렸다면 몸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잠을 좀 더 잘 수 있었을 텐데 반성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일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뭘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남자분들도 그럴 거고 여성분들도 그런 생각 할 거예요. 하루 종일 뭔가 바쁘게 직장 다니는 남자들도 내가 하루 종일 오늘 회사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겠는데 오늘 내가 뭐 했지? 넋 나가고 엄마들도 집에서 하루 종일 뭐 살림을 했는데 뭐
가족들 들어와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정돈한 집을 그냥 한순간에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멘탈 나가는 거죠. 아, 내가 뭐 했지? 하루 종일? 그럼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바인더를 쓰면서 참 좋았던 건,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이번 주를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어떤 그 성취감?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자기 효능감? 그리고 그런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과 또 자신감과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제 자존감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바인더가 저한테 참 많은 위로를 줬어요. 제가 이 바인더를 쓰면서.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저희 모습 보여드리면, 이거는 무슨 색으로 해야 돼요? 잠깐만. 자, 제 안에 주관. 자, 이렇게 저희가 너무 지금 몸도 아프고 매일 이렇게 파란색 다 거의 병원 가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병원 가는 시간이 많지만 그래도 시간은 정말 열심히 알뜰하게 보냈어요. 저희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오전에 좀 또 약을 먹고 잠을 자다 보니까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저희는 또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늦게 자는데 휴식을 좀 일부 갔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산 거예요. 저 안에 이 바인더 기록한 거 이 색깔만 봐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좀 남편은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빨강색이 있어야 되는데 빨강색이 없다는 거. 물론 지금 저희한테 지금 제가 한 달에 지금 수급비로 한 달에 80만 원이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뭐 집세 이자 그리고 제가 개인회생하면서 또 그 이자 해서 한 3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리고 저하고 아내 통신비가 뭐 인터넷까지 해서 또한 2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저희한테 남는 돈은 한 2, 30만 원인데 저희가 병원을 또 매일 한 곳 아니면 두 곳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비가 또 저희 둘이 같이 다니니까 교통비가 또 20만 원, 30만 원 나. 그러면 저희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쌀은 다행히 오는데 반찬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내가 아이를 잃고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반찬이 없는 거예요. 반찬을 뭘 해다 주고 싶은데 영양공급을 해주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 병원에 입원이라도 해야겠다. 입원이라고 해서 좋은 약은 못 먹더라도 한약은 못 먹더라도 밥이라도 삼시세끼 제대로 먹게끔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2주 동안이나 입원을 했던 거예요. 그 지금 아내도 지금 계속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고 그리고 부정맥도 생겨서 지금 계속 실신을 하거든요.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검사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달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내가 계속 쓰러졌을 때 그 부정맥의 원인을 잡아낼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걸 못했어요. 이번에 며칠 전에 가니까 의사가 꼭 해야 된다고 이런 상황이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제 예약은 해놨는데 사실 검사비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제가 뼈가 약해졌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어금니가 깨져버렸어요. 이 어금니 지금 이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최소 신경치료를 안 해도 56만 원.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제 뭐 거의 돈백 넘게 나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8시간 강의하고 560만 원까지 벌었던 사람이에요. 저 한국, 중국, 미국까지 강의 다닌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저한테 강의 듣겠다고 병원장 가족이
비행기 타고 날라온 사람이에요. 저 우리나라 자기계발, 역량개발 부분에서 최고점을 찍은 사람입니다. 저도 돈 버는 강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강사들처럼 쉽게. 근데 하지만 제가 수많은 성인들과 아이들을 가르쳐 봤는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면 자기 걸 못 만들어. 습관이 안 돼. 원인은 뭐냐? 어른들은 이미 머리가 굳어가지고요. 나쁜 습관이 이미 배겨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좋은 걸 가르쳐 줘도 금방 까먹고 나쁜 습관 때문에 좋은 습관이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럼 가르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시한부 진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쳐줘봤자 저한테 돈은 되지만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보람이 없잖아요. 거기서 제 시간 낭비하기 싫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아이들은 스폰지 같아서 가르쳐주면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놀랍게 잘해요. 근데 부모가 안 하면요. 아이들도 안 해요. 그럼 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습관은 부모가 자식한테 가정에서 매일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가족 코칭을 해봤더니 부모들은 머리가 나쁘잖아요. 좋은 습관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계발 공부하다가 그냥 힘들면 그냥 돈만 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거 없나 하고 또 다른 자기계발 공부해요. 그러고서 계속 가정한테 써야 돼. 가족들한테 써야 돼.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밖에다 쓰니까 가족들은 불만이 생기고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없으니까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결국에 가족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발 포기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시키니까 어때요? 부모니까 내가 먼저 하자고 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해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하니까 하기 싫어도 따라와요. 심지어 제가 같이 코칭할 때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이 바인드 쓰기 싫다고 책 읽기 싫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심지어 가출을 해버렸어요. 네. 뭐 아예 집을 나간 건 아니고 가족 코칭 시간 8시부터 10시 그 시간에만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야. 핸드폰도 꺼놓고. 그 아이를 다시 부르는데 거의 한 2주 걸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더라도 엄마 아빠하고 그 형을 붙잡고서 제가 계속 꾸준히 하고 그 아이한테 얘기했죠. 네가 참석 안 해도 우린 계속 할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너만 손해야. 알아서 해. 했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하고 형도 하는데 안 할 수 있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늦게 배운 애가 더 잘해요. 왜? 애들은 어릴수록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제가 그래서 가족 코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코칭 가서 들어가서 하면 솔직히 1인당 얼마씩 받아야 될까요? 제가 3P 바인더 사실 8시간에 36만원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집단을 모아서 할 때. 제가 가서 해주면요. 가정방문을 해서 해주면요. 2~3배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가족들 모아서 소수 인원 모아가지고 그 소수 인원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또 2~3배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가족들 다 합쳐서 한 달에 매일 2시간씩 60시간을 제가 코칭해주면서 제가 20만원 밖에 안 받았어요. 최근에는 50만원까지 받긴 했는데 그래도 한 달 60시간을 코칭해주고 50만원이면 싼 거 아닌가요? 제가 그것 때문에 탈진해가지고 결국 작년에 쓰러져서 또 병원 가가지고 또 아주 요양원 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위험하다고. 어쨌든 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해요. 그리고 다행히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제 아내가 저를 돌봐주겠다고 해서 결혼까지 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외부 강의는 제 건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가족들하고 이걸 할 거예요. 하지만 저의 도움이 필요로 한 가족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 지금 영상 녹화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우리 가족 행복 코치라든지 온라인 가족 코칭이라든지 행복 성장 안내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예전에 온라인 가족 코칭으로 한국, 중국, 미국까지 한 열 몇 개 가정을 동시에 코칭한 적이 있어요. 네. 한 달 넘게. 그 영상을 전부 오픈해서 올려놨어요. 네. 그 목사 가족들도 몇 가정 했는데 그 목사 가족들 가족 코칭한 것도 다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 가족들한테 동의를 다 구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언제 강의를 못하게 될지 모른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말고도 이 가족 살리는 일이, 이 교육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 이거 좀 영상을 오픈해도 되겠냐, 공개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서 영상이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여러분들 보고 따라하세요. 네. 천천히 가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뭐 중원부원에서 설명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이 3P 바인더 주간계획표 검색해 보시면 제가 이 주간계획표 설명하는 것만 1시간, 2시간씩 막 그 길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오늘 제 아내가 저 만나고서 나서부터 마스터리 맵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 뭐 SNS라든지 유튜브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제가 실제로 바인더 이렇게 항상 꽂고 다니면서 저도 필요할 때마다 복습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시영 박사님 만나서 이제 건강 강의 들었던 거고, 이 유대인 랍비, 유대인 그 학교,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태인이잖아요. 그 유태인들의 학교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가장 명문 학교에서 2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 랍비한테 하브르타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거예요. 네. 네. 친필 사인도 다 받았죠. 네. 네.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 네. 지금 백만장자 명문가문 선서, 이때 이분한테 듣고 배운 겁니다. 친필 사인까지 있어요. 네. 그 김승호 회장님, 네. 김승호 회장님 여러 번 만났습니다. 네. 이분도요, 사업 7번 실패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에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내조를 잘했어요. 보통 남자들이 사업하다가 한두 번 말아먹으면 어떡하나요? 여자들이 사업하지 마, 때리쳐, 당신 취직이나 해, 무슨 사업이야 막 하면서 한 번만 더 실패하면 막 이혼한다 어쩐다 막 하면서 남편 기를 죽이잖아요. 근데 김승호 회장님 아내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보, 당신 고생했어. 당신 푹 쉬어. 내가 돈 벌면 돼. 아니, 그동안 뭐 저축해놓은 돈 아껴서 쓰면 돼. 당신이 푹 쉬다가 다시 사업하고 싶은 생각 들고 아이디어 떠오르고 그러면 다시 사업해. 내가 사업 자금 대줄게. 천사죠. 근데 그분 아내가 천사여서가 천사가 된 게 아니라 김승우 회장님이 남편이 아내를 천사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냐고 살림을 같이 못 도와줘요. 살림을 아내만 하는 건가요? 엄마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남편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도 같이 육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한테 독박 살림을 맡겨버리고 독박 육아를 맡겨버리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 하면서 히히나나 놀러 다니고, 그리고 돈 번다고 해가지고 돈 갖다가 아내한테 갑질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김승 회장님은 달랐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만큼 내 아내도 집에서 살림과 육아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 그리고 내가 살림과 육아를 도와줬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내 아내의 공로가 절반 이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은 절반은 아내 거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나중에 망하더라도 처음부터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잖아요. 돈을 벌 때가 있잖아요. 무조건 수익이 생기면 수익의 반을 아내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그걸 받아가지고 남편이 또 언제 사업이 망할지도 모르고 언제 생활비가 끊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뜰하게 검소하게 생활비를 최소한 쓰면서 다 저축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김승호 회장님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다 알바하면서 대학교를 마쳤어요. 재산이 7천억인데 지금은 1조 넘어갈 거요. 왜냐면 지금 몇 년 전에 그 생각의 비밀 그 책 쓰셨을 때가 재산이 7천억이었고 그 이후에 뉴스에 난 거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외식 기업을 김승호 회장님이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돈이 더 많아, 더 부자가 됐겠죠. 네. 근데 그 아들 셋이 대학교 갈 때까지 집이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어요. 막내 아들이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4개, 5개를 하고 고시원 같은 쪽방에서 자고, 그렇게 아르바이트 막 7개, 8개, 뭐 5개, 6개 막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코피 쏟아가면서 일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학생들이 등록비를 낼 수 있는지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지 재산 조사를 한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김성현 회장님 막내 아들한테 너네 집에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재산증명서를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제 막내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네,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김승 회장님 하고 그 아내분이 이런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제 들통나겠다. 네. 왜? 부자란 걸 얘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심을 갖게끔 경제적 능력을 갖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거든요. 김승우 회장님 한국에 오시면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아니 뭐 구멍가게만 다녀도 아니 그 직장 생활만 해도 벤츠 끌고 다니잖아요. 김승우 회장님은 BMW 타고 다녀요. BMW가 그 독일 BMW가 아니라 버스 메트로 워크. 옷도요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에 그냥 모자 눌러 쓰고 백팩 메고 그냥 걸어 다녀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직장인인가 노숙자인가 노숙자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그냥 평범해 보여요. 돈인 티를 안 내요. 그래서 김승 회장님이 그 학교에다가 보내줬어요. 재산증명서 7천억. 그때 교수가 보고 깜짝 놀라본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부른 거예요. 김승 회장님 막내 아들 부른 거예요. 야 너네 집 이렇게 부자야?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김승 회장님 막내 아들이 보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7천억이니까 저희 집 이렇게 부자 아닌데요? 저 알바해가지고 제가 돈 벌어가지고 제가 대학교 등록금 내고 저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거 잘못 온 것 같아요. 제가 아빠한테 다시 확인해볼게요.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성회장 통화. 아빠 이거 재산증명서가 왔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고 교수님 다시 확인해보래. 내가 봐도 이거 숫자가 너무 잘못된 것 같거든? 이거 우리 집 이렇게 부자 아니잖아? 김소 회장님이 아들 사실 그거 우리 집 재산 맞아. 그랬더니 김승호 회장의 아들이 펑펑 울면서 아빠한테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아빠, 우리 집보다 가난한 애들도 유학 가가지고 펜트하우스 같은 호텔에서 지내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집이 부자인데도 아빠 어떻게 나를 고시원 같은 그런 그런 숙소에서 지내게 하고 내가 힘들게 아르바이트 막 여러 개 뛰어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일하고 공부하면서 코피 쏟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학교 공부하게 만들 수 있어? 하면서 따진 거예요. 김성 회장님 잘 다독였겠죠. 너한테 자립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그렇게 부잡게 안 내고 살지 않냐고. 검소하게 살지 않냐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저희 자식들도 그렇게 키울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김승 회장님 아내가 그렇게 김승 회장님이 돈을 벌 때 50%나 되는 돈을 주면 진짜 그렇게 알뜰하게 산 거예요. 자식들 셋이 전부 다 집이 그렇게 부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저축해 놓은 돈 갖다가 남편이 사업 망해서 쉬는 동안에는 쪼개가지고 알뜰하게 하고 그 저축해 놓은 돈 갖다가 남편이 사업한다고 하면 다시 사업 자금을 대주고
또 망하더라도 또 돈 버는 돈은 또 모아놨다 또 그렇게 해서 7번을 해서 김승호 회장이 지금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누가 대단한 건가요? 누가 가족의 운명을 바꿨나요? 아내가 바꾼 겁니다. 아내가. 물론 남편도 잘했고요. 두 분은 한 몸이에요. 제가 백만장자 명문가문선서 보면은 가족을 나무에 비유하잖아요. 뿌리는 남편이고요. 줄기는 아내고요. 잎사귀는 살림이고요. 꽃은 행복이고요. 열매는 자식들이에요. 뿌리하고 줄기가 연합이 잘 돼야 돼요. 대화가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밀이 없어야 돼요. 이번에 저를 음해하는 그 여자가 제 아내한테 온갖 저에 대한 모함을 막 문자로 보냈어요. 제가 유튜브에 달린 댓글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동안 아내 만나기 전에 제가 결혼을 몇 번 실패했는지, 그동안 어떤 여자들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다가 헤어졌는지, 그런 거 다 거짓말 하나도 없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내가 그것 때문에 크게 충격받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맞죠. 더군다나 우리 행복이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행복이기까지 들먹거리면서 저를 마치 아픈 여자를 강제로 제가 뭐 겁탈해가지고 임신하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유튜브 댓글로 완전 쓰레기죠. 개쓰레기죠. 반드시 선처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 치를 게 만들 거고요. 그 여자는 이미 벌 받았어요. 자기 인생 망쳐놓고요. 자기 남편 인생 망쳐놓고요. 이혼했고요. 그 자식들도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력도 없고 사고력도 없고 양심도 없기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벌 받은 거죠. 근데 그런데도 더 이렇게 또 죄를 더 크게 진다? 뭐 사이버 폭력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는 참 순방방이 처벌을 많이 하잖아요.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데도 죽어서도 살아서 받지 않은 죄 수십 배, 수천 배 받을 겁니다.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그 자손들까지 받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뭐 김성 회장도 이렇게 만나고 이영석 형님도 송강래 야채가게로 유명하신 분 이분도 만나고 성우 배한성님도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펙이 우리나라 자기개발 부분에서 가장 탑인 교육회사가 3P고 그 다음에 영양개발 쪽에서는 가장 탑인 또 회사가 있어. 저는 양쪽에서 다 모든 과정을 다 이수했고 양쪽에서 인정받은 디지로가 가능한 우수한 강사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본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버드 예일 대학교 졸업한 박사들 데리고 일을 해봤지만 사람들은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자기 일은 잘하는데 전체 흐름을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못 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일만 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거나 또는 전체는 보는데 협업은 할 줄 아는데 아는 건 많은데 정작 자기가 주어진 일, 디테일한 일은 못하는 사람. 근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디테일도 강하고 전체 흐름도 볼 줄 알아. 내가 보기에 너는 하버드 예일 졸업한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인재 같다. 나랑 같이 일하자. 근데 그분한테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직접 찾아가서 저에 대한 음해를 해서 그분하고도 관계가 끊어졌지만 저는 아쉬울 거 없습니다. 뭐
사실 그분이 저하고 일하자고 스카우트 제의도 했고 실제로 계약서를 쓰려고도 계약서도 썼었어요. 근데 제가 계약서를 쓸 때 공황장애가 오는 바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 회사에 그렇게 계약서 쓸 때 공황장애 왔다. 숨기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니 그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뭐 치료 받으면서 회사에 패 끼쳐가면서 어떻게든 월급 받아내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저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믿어준 분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 회사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동료들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오히, 저 말고, 더 건강한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그 사람도 그 회사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뺏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거기 계약서를 받으려고 임원분한테 죄송한데 제가 공황장애 와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못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그 임원들을 어렵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미 그 임원들도 저에 대한 뭐 오만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음해와 모함을 퍼뜨려가지고 그 직원들도 임원분들도 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회사의 대표님께서 직접 설득을 해서 오래 긴간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게 된 건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내가 너 회사에 들여보내려고 내가 얼마나 너 공을 들였고 노력했는데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냥 계약서 쓰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숨기고라도 그냥 들어오길 바랐던 거예요. 근데 제 양심상 전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계약서 그냥 쓰지 않고 죄송합니다. 저를 믿어주신 대표님은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고 회사에 또 함께 일하게 될 동료분들한테도 제가 이런 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폐를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함께 일하고 싶지만 저도 돈도 벌어야 되지만 제 양심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도 지금도 저를 모함하고 음해한 사람들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저 혼자라서 그런 사람들,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어차피 죽으면 천벌받을 거고 살아서도 이미 그렇게 양심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인두겁을 쓴 짐승으로 사는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대응 안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법정 가서 뭐 시시복비 가지고 따지냐고 제 돈과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느니 차라리 저한테 맞게 주어진 사람과 가족 살리는 일에 더 집중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는 아내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자식이 생길 거잖아요. 저한테 가족이 생겼잖아요. 전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제 아내하고 제 자식을 지켜야 되잖아요. 제 가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또다시 저를 공격해서 제가 남편의 역할을 못하게 하고 아빠의 역할을 못하게 하고 제 아내와 제 자식들한테 정신적인, 경제적인, 육체적인 피해를 준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막아야죠. 단호하게 이제는 선처 없이 싸울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성장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저한테 도움이 돼서 아내가 이거를 저 만났을 때부터 저랑 교제하게 되면서부터 이거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직접 제가 아내 대신 지금 집안 뭐 청소라든지 그 요리만 빼고 지금 설거지 다 하고 있어서 제가 설거지 하는 동안에 아내한테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 설거지 할 때 내가 카카오스프레 쓴 12년 동안 쓴 일기를 읽거나 아니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 하는 동안에 아내가
마스터링 맵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른 가족 코칭 했던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영상만 보고도 이렇게 한 거죠. 이 영상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고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적장애 가진 아이들부터 77세 노인까지 제가 이거 가르치면요 3일이면 저처럼 다 해요. 제가 처음 이 조벽 교수님 만났을 때 그때 저한테 3P 바인더를 공부하던 그 분들이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보험회사였는데 제가 이렇게 그분 만나서 사인도 받았다고 사진도 찍었다고 이렇게 자랑하니까 저희도 조벽 교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마인드맵 그려가지고 사인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거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분이 논산에서 강의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때가 광주였는데 대전하고 논산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논산에 갔어요. 그분들이 제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멘붕이었어요. 나는 이걸 하려고 5년을 고생했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2시간 강의 듣고서 똑같이 하니까. 자, 오늘도 살짝 멘붕이 올 뻔했어요. 제 아내는 제가 강의해준 것도 아니고 제가 녹화한 영상만 보고도 이만큼 한 거예요. 괜찮죠? 이거 나중에 제가 반드시 책으로 쓸 거고 제 아이들 가르칠 거고 제가 유튜브에 아이들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경우 보면 아이들 제가 가르친 영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2, 3일 만에 이 교환을 다 외워요. 그리고 학교 공부하는 것부터 일기 쓰는 것부터 친구들 관리하는 것부터 자기들 꿈 기록하는 거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막 멤버 이름하고 그 멤버들의 생년월일부터 신상 기록부터 해가지고 좋아하는 취미 특성 그런 것까지 싹 다 그런 거 다 정리해요. 그리고 신문 사설 A4 한 페이지를 이걸로 정리를 하잖아요. 20분 만에 A4지 한 페이지를 애들이 다 외워버립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제가 이 마스터리 맵은 진짜 가족들 아니면 이제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 어른들한테 가르쳐 주면 하지도 못하고요. 애들한테 가르쳐 주면 하긴 하는데 부모가 안 하면 어차피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이 같이 해야만 가르칩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들이 다 일찍 포기를 해가지고 그랬지만 어디선가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월간 빼놔가지고. 월간도 이렇게 썼죠. 월간도 이렇게 한 주간을 이렇게 잘 보냈어요. 이걸 안 했어요. 색깔 이건 칠하면 무슨 되지. 색깔이었는지 모르겠어. 난 초록색인지 파란색. 가장 여기서 자 보면은 여기 오후에 저와의 대화 시간이 있었고 이건 초록이고 마스터리 맵도 공부하는 시간인가 이건 파랑이고 그 다음에 점심으로 만두 된장국 콩자반 이것도 이렇게 했잖아. 자 여기서 가장 의미 있고 나한테 이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색깔을 칠하랍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의 의미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 다 똑같이 중요한 일이야. 그러면 다 똑같이 중요하다면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근데 비슷해. 자기랑 같이 대화할 시간하고 대화할 시간하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면은 좀 더 특별한 거. 이거 전에 없었는데 이거 새롭게 한 거네. 그럼 마스터리네. 그렇지. 그럼 파란색을 칠하는 거지. 오늘의 기분은 기쁨. 왜? 응? 왜?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기뻐요.
저는 이렇게 매일 그 주간기표에다가 날씨하고 그날 기분을 적어요. 그럼 이게 감정 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기분이 어땠는지. 그래서 이것도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계속 우울하고 슬프고 화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은 뭔가 기쁜 일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죠. 아니면 휴식을 취한다던가. 그래서 이거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식사를 그렇게 적지 않아요. 아침 시간에 뭘 먹었는지 적고, 점심 시간에 뭘 먹었는지 메뉴를 적고, 저녁에 뭘 먹었는지 적어요. 그래야 내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있는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많은지, 집에서 해 먹는 음식이 많은지, 그래야 건강 체크를 하잖아요. 어제까지 보낸 시간이 나의 삶을 만들고, 어제까지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인더를 잘 기록을 하면 내 몸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내 삶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기야. 응? 나는 응. 이 월간하고 응. 한 달 이거 응. 월간 응. 대강 잡힐 때 응. 그때부터 응. 뭔가 본격적으로 난 일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일? 아니 공부를 할 거라고. 공부? 그렇지. 이거는 베이스야, 베이스. 우리가 공부할 시간을 만들기 위한 베이스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병원 가는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밥 먹고 뭐 생활하는 중요한 시간들을 빼고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그지? 있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 확보하는 것도 있고, 그치. 일단 내가 뭘 공부해야 할 건지를 또 생각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 그래서 꾸무정거리는 걸 수도 있어. 그냥 안 하는 건 아니야.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는 공부부터 해야 돼. 돈 버는 공부는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월간도 이렇게 안에도 적었고, 저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혹시 여기 피드백 안 해놓은 거 있나? 자, 고대 구로병은 이제 진료 받기 끝났나? 시작했으니까 아니지. 아니지. 진행 중이지. 진행 중이지. 진행 중 표시해줘요. 이불 빨래 해주고. 이건 한 달 안에 할 수 있으려나? 진짜 이불 빨래 뭐 그냥 맡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가서 돌리고 오거나. 여기도 뭐 피드백 그런 거 없나? 여기 피드백 해야지. 쓱. 우리가 지금 행복학교 이제 절반 이상 했으니까 완료 표시해도 되지. 옷방 청소는 밀어. 응. 연기.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희가 주간하고 월간의 그 기록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칼라 체크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피드백들이 있어요. 피드백들도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피드백 안 돼 있네. 이거
밀어지는 거야. 응. 아, 나중에 샤워하면서 청소할까? 아니, 연기. 쌀정리도 미룰까? 응, 연기. 언제 할까? 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응. 그리고 우리가 더 행복할게요. 지금 하는 중이니까 아니지, 이제 슬러시. 지금 오늘 다 한 마지막이지, 거잖아. 그치? X. 지금 4번 다 했나? 응. 근데 여기 보니까 파란색이 안 돼 있는. 우리 그때 안 했잖아, 여기. 쉬었잖아요. 아, 맞다. 우리 이틀 응, 쉬었지? 이틀 쉬었잖아. 아, 이틀 쉬었으면 여기가 이게 완료 표시가 아니고 진행 중 표시만 나온 거. 그럼 이제 미완이 되는 거지. 아, 왜 미완이지? 하고 이제 보게 되겠지. 아, 아빠도 이틀 쉬었구나. 그래서 다 못했구나.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피드백이 다 됐죠? 청소, 방 청소 얘기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책을 쓰기로 했는데 책을 하루도 못 썼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오전에 책을 쓰려고 했는데 오전에 계속 몸이 아팠기 때문에 책 써야 될 시간까지 잠을 자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억지로 그 졸리고 배고픈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몸을 따라서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일을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제가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고, 또 아내 덕분에 제가 이번에 병원 가니까 제가 20년이 젊어졌더라고요. 제가 신체 나이가 80세, 90세 점심마비된 노인하고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말을 하는 것도 기적이고,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 4월 달에는 더 이상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요양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같이 살면서 돌봐줄 가족이 없으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뭐 저는 부모 형제들도 없으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요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내가 제 상황을 듣고 저를 돌봐주겠다고 결혼을 해서 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지금 6개월 만에 20년이 젊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저를 치료하는 그 선생님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온몸에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그 말기암 환자를 완치시킨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를 지금 10년 넘게 상담해 주신 상담사님도 몇 년 전에 암에 걸렸는데 그분의 암도 완치시켰어요. 그분은 옛날 드라마 허준 보면 의사의 3단 허준의 스승 유이태가 허준한테 얘기를 했죠. 의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3단계의 의사가 있다. 첫 번째 1단계 가장 하수는 환자의 병만 치료하는 의사. 2단계 환자의 병을 예방하는 의사. 3단계 환자의 병만 치료하고 예방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의사. 그런 의사를 가장 높은 의사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상담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저희한테도 입원한 동안 오랫동안 상담도 해주셨고 저희한테 상담 치료를 받으라고 권면도 해주셨고 상담사님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분을 만난 건데 참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복이죠. 네. 아무튼 그분도 저는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 치료받는 동안 제가 그 생체 활성도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게 계속 수치가 낮아졌어요. 계속 떨어진 거예요. 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계속. 작년 4월 달에 최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동안은 저한테 그래도 혼자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했다가 작년 4월에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돌봐줄 가족 없으면 요양원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분이
진단서하고 소견서까지 써주셔가지고 제가 요양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그러니까 지난달에 아내 이제 산후조리 때문에 저도 또 몸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입원을 했는데 가서 검사를 하니까 제가 20년이 젊으셨더라고요. 아내 덕분입니다. 이래서 사랑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치료하는 거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주간도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월간도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저도 주간을 이렇게 완료를 했고 월간을 이렇게 이렇게 이번 주 거를 이렇게 완료를 했어요. 이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8시 8분이네. 9시 8분. 9시 8분. 12분대 보고 봐야 되는데. 자, 원래 다음 주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다음 주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PPT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음, 저희 이거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는 뭐 직장 생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일 해도 돼요. 자, 원래 저는 이거를 항상 일요일날 다음 주 걸 이렇게 다 씁니다. 다음 주 거 날짜를, 그러니까 3P 바인더가 이렇게 빈 양식이거든요. 자, 보면은 자,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렇게 비어 있는 거를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빈 양식에 날짜를 쓰고요. 다음 주 이렇게 날짜를 쓰고요. 큐리닝에 동그라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란에 이렇게 줄을 그어서 매일마다 요일마다 일과 삶의 중요한 일을 한 가지씩 썼고 투두리스트에 그날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 위에다가 쓰고 체크박스에다 테두리를 하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아래다 쓰고 테두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플랜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저는 일주일 걸 이렇게 다 써놔요. 다 쓰고 또 3일 단위 목표도 이렇게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돈포기까지 이렇게 일주일 걸 미리 다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자는 것은 실패를 계획한 것과 똑같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주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일요일날 그 개콘 끝나자마자 아이씨 막 욕하면서 내 회사 가기 싫은데 내 학교 가기 싫은데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죽기 싫어서 막 억지로 막 월요일날 막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직장 가고 회사 출근하고 학교 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일요일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의욕적으로 일요일날 일찍 푹 자고 월요일날 씩씩하게 당당하게 이번 주엔 이렇게 내가 일을 해야지 하고 당당하게 계획성 있게 목표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회사 출근하고 학교에 등교하는 사람하고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시작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제가 부모들한테 아이들은 어떤 거와 같냐면 댐에서 나온 물줄기가 똑같다고 가르쳐요. 댐에서 물줄기가 처음에 구멍 조그만 거 뚫어놓으면 졸졸졸 실기열처럼 흘러오잖아요. 그죠? 그때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틀어주면 좋은 방향으로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실개울이 작은 하천이 되고 하천이 큰 하천이 되고 큰 하천이 강이 되어버리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리죠. 이 바인더를 쓰는 게요. 지금 뭐 이거 써서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브라이언 트레이시 사장님은 이 방식으로 해서 5년 만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차이가 정말 작은 차이지만
이게 1년, 2년까지는 별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요. 건널 수 없는 강이 돼버려요.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뼈를 깎고 뭐 살을 자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절대 복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삶을 물려줄 건가요? 아이들한테 어떤 삶을 물려주려면, 좋은 삶을 물려주려면 지금 내가 이 시간부터 바꿔야 돼요. 자,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좋은 나무가 필요해. 그러면 그 좋은 나무를 쓰려면 나무를 언제 심어야 될까요? 20년 전에 심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미 늦었어. 그러면 그래도 언젠가 집은 지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나무 심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젠가요?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나의 삶은 어제까지 내가 보낸 시간의 결과물이고, 미래 나의 삶은 오늘부터 내가 하는 선택의 결과물이다. 선택하세요. 시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삶을 바꿔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살아온 대로 시간 쓰기를 거부하고 습관을 안 만들고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살 것인지. 분명히 1, 2년은 차이가 안 나지만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예, 저를 지금 제가 10년 전 33살, 지금 제 아내가 33살이에요. 제가 지금 45이에요. 33살 때 제 아내 나이 때 제가 시한부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12년 동안 제가 그렇게 건강이 나아지고, 제가 뭐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저는 어마어마한 스펙을 쌓았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강사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모험할 정도로 전 스펙을 쌓았어요.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수많은 가족들을 회복시켰어요. 제 덕분에 이혼하려다가 이혼하지 않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덕분에 공부하지 않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이 있으세요? 부자세요? 강남에 스트리트를 갖고 있는 아이들, 부모가 그러니까 강남에 빌딩 한 채만 있어도 부자인데, 빌딩 한 채가 아니라 한 블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엄청난 부자들이죠. 그런 부모를 둔, 그런 재산을 가진 부모를 둔 자식들은 공부할까요? 절대 안 해요. 스카이대의 장학생들을 24시간 그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가정교사를 심어놨는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왜 애들이 공부를 안 하냐고 부모들이 따지고 교사들이 따지면 애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엄마 아빠 죽으면 엄마 아빠 재산 내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나 그 돈만 받아도 평생 공부 안 하고 평생 일하지 않아도 평생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왜 힘들게 공부해요? 나 일하지 않을 건데 내가 뭐 일을 왜 배워야 돼요? 애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 공부 안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제가 8주 만에 바꿔놨어요. 공부하게끔. 실제로 그 아이들이 제가 아까 마스터님에 보여드린 거, 그거 저 애들한테 그냥 예전에는 이런 정식 교환 양식 듣고 그냥 제가 쓴 거 난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설명만 했었는데, 그때 한 6주차인가 7주차 때 제가 8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8명 집안이 다 똑같은 집안이에요. 다 부모가 강남 스트리트를 갖고 있고 부모가 다 대기업 뭐 그 임원이거나 뭐 중소기업 사장이거나 뭐 아빠가 뭐 판사거나 막 이런 사람, 한마디로 상위 1% 상류층 집 애들이에요. 그렇게 스카이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장학생들 24시간 붙여놔도 공부 안 하던 애들이 저 만나는 동안 어, 제가 살아온 얘기, 제가 왜 자기경을 해야 되는지, 왜 가정경을 해야 되는지, 왜 기업경을 해야 되는지,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왜 사람이 꿈을 가져야 되고 실력과 인품을 겸비해야 되는지 제 삶을 통해서 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8명 중에서 다는 안 했던 것 같고, 한 4~5명이 딱 제가 수업을 끝내니까 바인더를 들고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인드맵을 썼어요. 사인해 주세요. 그거 보고 뒤에 있는 엄마들이 다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엄마들한테 시켰어요. 이 아이들을 공부 안 하는 애들, 더군다나 내가 가르치는 이 3P 바인드, 이 시간 관리 이런 거, 독서법 이런 거 학교 공부도 아닌데 애들 안 하려고 들 거다. 근데 부모가 하면 애들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애들이 필요를 느끼게 됐을 때 부모가 지금 하고 있으면 그때 가르쳐 주면 되지 않냐. 내가 언제 얼마나 동안 살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제가 대전에 살고 있었고 그 애들 가르쳐서 제가 서울 반포까지 갔었거든요. 그 스터디룸 빌려서 있었는데, 나한테 엄마들이 배워서 애들 가르칠 생각해라. 그리고 난 애들이 수업에만 참석하면 난 애들이 자든 게임을 하든 신경 쓰지 않을 거다. 하지만 엄마들은 나한테 수업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내가 낸 과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나 안 하겠다. 나 몸도 아프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놈의 옆편 애들이 애들 공부하자마자 자기들 힘들다고 때렸었다는 거. 뭐 어쨌거나 그래도 그 후에 제가 뭐 SNS로 잠깐 애들 근황 어떻게 지내는지 봤는데, 뭐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다들 대학교도 가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 보람이죠. 네. 그 아이들 뭐 저를 기억할지 기억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제 자부심이에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이게 이렇게 다 작성이 돼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계획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해, 한 주, 하루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관리, 이 가계부 쓰지 않는 거, 목표를 쓰지 않는 거, 그날의 우선순위를 쓰지 않는 거, 실패 계획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성공하길 바라세요? 부모들이 안 하면서 자식들이 스스로 하길 바라세요. 자식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가요. 그게 무의식에 새겨요. 그래서 부모가 좋은 습관, 좋은 가정을 보여주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고, 부모가 불행한 가족, 나쁜 습관을 자식들한테 보여주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대물림 되면서 더 커져요. 기하급수적으로. 조나단과 그 스미스 가문처럼.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자, 월간도 일요일날 이렇게 다 써놓습니다. 네. 실제 내용을 이렇게 쓰고요. 월간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오전에 중요한 일, 오후에 중요한 일, 저녁에 중요한 일 이렇게 다 써놔요. 네. 이벤트에 이미 중요한 일들 2가지가 써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에서 중요한 걸 오전에 할 건지 오후에 할 건지 써놓으면 되고, 삶에서 중요한 건 거의 이제 퇴근 후에 하게 되니까, 그죠? 밑에 줄에 적히고, 주말에는 좀 순서가 바뀌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월간도 이렇게 칼라 체크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 게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안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안에는 빨강색이 많아요. 엄마가 집에서 가족들한테 식사를 만들어준 거.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 빨강이에요.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엄마가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거, 그건 주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내하고 엄마는 제일 부족한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녹색이 제일 부족해요. 네. 엄마한테 녹색은요, 아내한테 녹색은요, 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시간. 그러니까
취미생활이라든지 종교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친정에 갔다든지 여행을 갔다든지 그런 시간에만 그러니까 여행도 혼자 가는 여행에만 초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가정 중에 초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없어요. 진짜 아내와 엄마가 하는 이 주부란 직업은 진짜 3D 중에 3D예요. 1년 365일 24시간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매번 반복해도 티가 안 나요.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신사임당을 본받으세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23분이다. 네. 자, 연간 쓰는 법하고 다음 주 계획하는 건 뭐 이미 우리 다음 주 계획하는 거 지금 우리 백만장者명문가문 1일차 영상 보시면 되고요. 연간하고 다음 주 계획되는 거 저희는 내일 할게요. 뭐 어차피 지금 영상 이거 보시는 분 이제 보신 분들도 안 하실 거잖아요. 저희도 욕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래도 열심히 해왔어요. 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번 주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뿌듯. 잠깐. 그냥 요 화면으로 사진 찍자. 자, 여러분 안녕.